안녕하세요. 플레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RWA 리얼월드 에셋이죠. 레리 핑크가 표현하고 있는 리얼월드 에셋 안에 토크나이제이션 오브 세큐리티, 그게 뭔지, 그게 어떤 범주에 들어갈지, 그리고 실제 여러 사이트에서 말하고 있는 토큰 증권의 혹은 RWA의 카테고리가 어떻게 나뉘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대략 한번 살펴보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투자자 입장에서 필요한 분류가 어떤 걸지, 그리고 향후에 어떤 토큰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분석을 하고 지나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큰의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RWA로 분류되는 수많은 기관, 리서치, 미디어 등등에서 나오고 있는 분류에 대해서 그냥 보이는 대로 끌고 와봤어요. 지분 형식, 부동산, 본드, 연금 펀드, 스테이블 코인, 보면은 눈에 띄는 애들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온두나 스왑, 리얼티, 이게 회사 베이스로 되는 것도 있고요. 리얼티 안에는 부동산 관련된 토큰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거 자체가 무엇인 게 있고 그 안에 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온두도 온두 안에 블랙락 상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온두 코인도 갖고 있는 형태도 있는 거고요. 다른 거는 비트 본드에 대한 토큰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여기에 속한다라고 말하는 거, 여기 있는 상품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런 뜻으로 넣어 놓은 것들도 많아요. 세큐리타이즈도 마찬가지죠. 제가 탑3로 꼽고 있는 거래소인데요. 이 거래소도 펀드로 그냥 규정 지어서 아무 때나 들어가 있다, 메이플하고 뭐 동일시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좀 같은 면도 있으면서도 차이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체 토큰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블랙락이 실제 자기 BUILD라는 토큰을 여기 상장시키기도 했죠. 그거는 뭐 추후에 다시 분석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런 식으로 있는 것들이 있다. 뭐 서클, 우리가 아는 USDC 만드는 회사죠. 메이커도 있고, 골드비치, 센트리퓨즈도 저한테 요청해 주셨던 분도 있었죠. 릴라이어도 엄청 트윗에서 지금 쪼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인데, 뭐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토큰이도 주요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분석 기관 중에 RWA 자체가 이름 걸고 만든 곳도 있었고요. 뭐 등등의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요것도 최근에 나왔죠. 오라클로 헤링크와 같이 분류되어 있다. 넘어가 볼까요? 여기 RWA에서 나온 분석한 건데, 여기에 잡혀져 있는 거 보면 또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아까 전에 얘랑 또 따로 돼 있었잖아요. 한번 볼까요? 메이플 피치, 골든 피치가 크레딧 여기에 들어가 있고, 메이플이 펀드에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는 프리베이트 크레딧으로 그냥 묶어놨어요. 트레저리로 또 온두에 들어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 이게 조금 더 비슷해요. 뭐 오닉스, JP모건에서 만든 프로토콜이죠. 오닉스 나오고, HSBC 우리가 아는 그 은행 맞습니다. 폴리메스도 있고요. 뭐 블록체인에 뭐가 있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사실은 폴리메스 블록체인 쪽으로 넘어갈 수 있죠. 얘는 폴리메시라는 게 있잖아요. 뭐 넘어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또 보면은 베이스도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우리가 아는 건 뭐 여기는 사실은 거의 다 아는 거죠. 솔라나도 있고 리플도 있고 뭐 등등. 그리고 거래소에 이렇게만 돼 있는데 되게 간소합니다. 유럽에 있는 거 뭐 이렇게 한두 개씩밖에 없네요. 타이즈나 뭐 INX나 TZ나 이런 거 하나도 없죠. 데이터 분석하는 쪽에서 보면은 딜로이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회계 법인도 있고, 또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 글로벌 레이팅도 들어가 있고요. 무디스도 있고, 인베니엄도 유명하죠. 인베니엄도 있고, 이런 데들이 다 지금 뭐 각자의 코인이 있어서 이렇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리얼 월드 에셋 RWA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 그런 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을 이런 식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인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인이 어디 있는데 하고 들어가면은 실제로 이런 게 어디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사기를 헤쳐먹으려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만들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꼭 2번, 3번 더블, 트리플 체크를 하고 투자를 할 때는 꼭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요. 또 보면은 프랭클린 템플턴 아주 유명하죠. 메이플, 스왑 뭐 등등등. 여기 또 나오네요. 여기도 이제 거래소인데
좀 시간 좀 제법 좀 됐습니다. 사이즈 또 여기 들어가네요. 피규어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다. 얘네가 그냥 그렇게 했다. 작년 연말에 했다는 거죠. 크립토닷컴은 또 아주 간결하게 했네요. 폴리트레이드 있고 엘리시아가 또 들어갑니다. 국산 엘리시아가 또 들어가고 센트리 골든 피치 메이플 들어가는데 온도가 없네요. 조금 이상하다. 온도 없고 뭐 나머지는 그렇다 정도. 박스 골든 유명하죠. 아마 시점상 온도가 들어가지 않지 않았나. 작년 7월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코인 98이라고 막 그런 분석된 데이터 많이 나오는 데인데 코인에 대해서 거의 하는 데고요. 어쨌든 여기서도 리코 시스템에 대해서 쭉 내놨는데 보면은 온도나 센트리퓨지 있고요. 체인링크, 타이즈, 토큰이, 오아시스 프로, 메이플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뭐 부동산이 팩트고 ETF 이거 어떻고 예일 인프라스트럭처, 보험 이거 유명하잖아요. 이것도 코인 하시는 분들은 대강 아실 거예요. 릴라이어 여기 들어가네요. 하버 에셋 매니지먼트에 들어가는 하버 있고요. 골든핀치가 또 여기서 열로 들어가네요. 이머징 마켓 크레딧으로 해서 들어가네요. 아마 여기에 자기가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왜 안 들어가 있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꼭 그렇게만 보실 필요는 없다. 그냥 자기들이 지금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한 개에 국한돼서 보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다 달라요. 지금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성이나 뭐 그런 묶는 카테고리가 자기가 그냥 꾸리기 나름이에요. 크레딧 코인도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다. 아 그렇구나 하는 정도로 넘어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C캐피탈에서 분석한 자료로 나오는 거 피규어 들어가고요. 리얼티, 온두, 스왑, 골든피치, 하버, 폴리트레이드, 메이플 센트리퓨지, 아베 등등 이렇게 또 들어갔다. 여기서는 수탁 관련된 거 아니면 월렛, 메타마스크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레저, 파이어블럭스 분배하는 쪽에서 아첵스, 크립토 거래소들도 있네요. T0, ADDX, INX, STOKR, SDX, 퓨상, IX 스왑 많이도 넣어놨네요. 여기는 비건도 있고. 그냥 제가 이렇게 계속 주저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도 있구나. 얘는 아까 전에는 저기였다가 여기였다가 이제는 이제 디파이로 들어가죠. 이런 것들을 그냥 한번 보세요. 왜 보는 게 좋냐?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각이 매몰되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다. 왜? 그 회사 자체를 갖다가 계속 살펴보다 보면은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클레이튼도 나오네요. 그러면은 W 섹터에 클레이튼이 맞냐 이거지. 이런 식으로는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왜 들어가지? 체인링크가 왜 들어가지? 이거는 본인이 좀 스터디를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다다라고 말씀드릴 수 절대 없고요. 넘겨보면 또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코인게코에서 또 분석한 건데요. 플랭클린 있고 또 온드, 세큐리타이즈, 트리, 센트리퓨즈, 골든피치, 트루프, 메이플, 리얼티, 오아시스 프로, 스왑, 박스, 프리포트 이렇게 많은 정말 많죠? 이 많은 회사들이 되게 주목돼서 나오는 회사도 있고 어디서는 안 나오는 회사도 있고 분류가 되는 게 이쪽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저쪽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그럼 RWA가 도대체 뭔지는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분명하게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 게 우리 입장에서 우리 이 투자자 입장에서 맞냐 이거 이 분류가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정보냐 이거죠. 글쎄요 저는 아니지 않나.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지금 이게 뭐 인프라스트럭처로 들어가 있든 익스체인지로 들어가 있든 뭐가 중요해 맞잖아요. 월렛이든 플랫폼이든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걔네가 도대체 나한테 줄 수 있는 게 뭐고 뭘 보여줄 수 있고 토큰 증권으로서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장단점들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첫 시간부터 계속 한 2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게 어디서 보여줄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지금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이게 과연 필요한가? 저는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아주 많이 보게 되는 그러니까 코인을 하게 될 때 크립토커런시를 하게 될 때 많이 보게 되는 대표적인 두 개 사이트 코인게코, 코인마켓캡 여기서 지금 카테고리 분류상 리얼월드 에셋 RWA에 해당하는 애들을 시총별로 쭉 나열한 건데 사실 한참 더 있거든요. 일단 제일 위에 부분만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온두가 우연찮게 또 제가 영상 틀어둔 이후에 굉장히 많은 상승이 있었죠. 그 말고도 많은 애들이 또 상승을 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메타가 됐다는 거죠.
RW 한 몇 주 전에는 그냥 아마 눈 감고 찍어도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이런 애들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먼저는 조금 천천히 말씀드리고요. 이런 코인게코 아무래도 크립토커런시를 하는 데이기 때문에 꼭 증권일 필요도 없어요. 얘네들이 보여주는 거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다 그러면 RWA에 있으니까 토큰 증권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코인마켓캡, 얘네들은 그냥 코인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얘네들도 어떤 형태로 보자면 코인하고 토큰하고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 메인넷의 유무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메인넷이 없으면은 토큰으로 불리고 메인넷이 있으면 코인으로 불리고, 그것도 그렇게까지 또 중요한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어떻게 구분을 지을 수 있는 분명한 근거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여기서 보고 있는 게 WA 토큰이 얘네들이 맞냐 아니냐,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게 또 다 이렇게 다 중요한 이 토큰으로서 활약을 하고 있다? 그것도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아발란체를 예를 들어볼까요? 아발란체는 지금 중에서 시총 1위로 나와 있죠. 실제로 아발란체 시총이 굉장히 크고, 아발란체는 이제 레이어 1 프로토콜로서 이제 이더리움이나 애들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을 가지고 나온 애 중에 하나죠. 속도나 뭐 그런 예를 들면 뭐 무슨 트릴레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더리움의 무슨 트릴레마 같은 거, 그런 걸 좀 뛰어넘기 위해서 나온 아이인데, 얘는 꼭 토큰 증권 쪽에서 그 관련이 전혀 없이 코인 쪽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코인 중에서도 제 베이스로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토큰으로 등록이 된, 예를 들면은 리퍼블릭 노트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알고랜드 베이스로 아마 나왔던 걸로 기억을 좀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상장할 때는 아발란체로 상장을 했고, 또 이 아발란체 자체가 여러 가지 타이즈 쪽에서 좀 큰 구찌에 사모 펀딩을 하는 대형 프로젝트에 좀 쓰이기도 했어요.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이나 그런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토큰 증권 쪽에서 물어보셨던 분들한테 제가 연초에는 아발란체도 움직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한번 있어요. 영상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을 것 같긴 한데, 뭐 제 지인들한테는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아발란체가 토큰 증권 쪽에서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아무튼 간에 그럼 이 아발란체가 토큰 증권이냐? 글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토큰 증권 아니에요. 얘가 만약에 토큰 증권이다,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에서 다 나가리 시켜야죠. 왜? 증권 라이센스가 없잖아요. 걔네들은 증권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일반 거래소들이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는 거래소도 있어요. 없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분 지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죠. 얘네들은 제가 지금 갖고 온 게 뭐냐면, 저번 시간에도 보여드렸던 그림이긴 한데, 트위터에 이런 식으로 또 많이 펌프질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레리 핑크의 얼굴을 갖다 팔면서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바이낸스에서 이런 식으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렇게 막 나오는데, 앱토스에 대한 기사가 토큰 쪽에서도 있긴 했거든요. 그럼 좋습니다. 앱토스가 토큰 증권이냐? 아닙니다. 토큰 증권이었으면 진작에 다 상폐당했죠.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거래소에서만 거래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래소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증권으로 등록하고 아예 뭐 T0 같은 데 올라갔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은 의미의 RWA라는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레리 핑크가 말하는 거는 토커나이제이션 오브 세큐리타이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로 토큰 증권이란 뜻이에요. 세큐리티 토큰이란 말입니다. 이 RWA를 언급하면서 레리 핑크를 갖다 팔려면 최소한 증권이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증권이 아닌 애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여기 증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 구분을 지으려고 할 때 어느 정도 이런 생각은 한 번씩은 해야 된다. RWA의 토큰 증권이다. RWA가 뭡니까? 리얼 월드 에셋이잖아요. 실제로 있는 어떤 에셋이 백업이 돼 있다는 소리입니다. 어떤 토큰에 어떤 자산이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산에 대한 소유권, 수익권, 투표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걔네들은 뭐 조금 세분화시키면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풀에 같이 투자된 펀드, 뭐 그런 이자들 받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자산이 백업돼 있는 증권들,
그 자산의 형태에 따라서 뭐 레베뉴 쉐어가 될 수 있고 프로핏 쉐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분에 대한 것들, 뭐 주식이라고 보면 되죠, 쉽게 말해서. 그리고 부채, 빚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국채나 기업채나 뭐 다양한 부채 증권 같은 것들, 그런 걸 토큰으로 낸 거. 그리고 뭐 이거는 별로 없지만 로열티 뭐 그런 것들, 특권 같은 걸 주는 거, 그런 리워드를 주는 것도 자산에 대한 백업으로 토큰 발행해 가지고 가능한 토큰 증권의 형태다. 고로 증권이냐 아니냐로 구분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도 이렇게 깊이가 아주 있는 편은 아닌데 그냥 단순히 증권이라고 하면 소유권을 나타낸 종이 쪼가리라고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어떤 상품, 금융 상품에 대한 소유권이나 투자자의 권리를 증명하는 거죠. 다양한 방식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파생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주식 증권에 대해서, 그 증권에 대해서 권리 부여하는 게 발행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 증권이 나타내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 그리고 그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법적인 그런 약속들이 있는 거고요. 그 법의 해당하는 그 국가의 증권법 및 금융 규제 같은 거에 따라서 딱 이렇게 그런 식으로 명명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증권에 대한 권리를 주는 발행기관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증권에 대한 구속력이 해당 국가의 증권법으로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근데 그런 게 있었냐? 아까 전에 보여줬던 것 중에서 또 사기를 치는 수많은 코인들, 뭐 그럴듯한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게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망한다고 해서 뭐 누가 뭐 챙겨줄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증권으로 제대로 등록돼 있는 코인들, 토큰들은 뭐가 있냐? 잠깐 한번 볼까요? RWA에 물론 얘네들도 속해 있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BUIDL이라고 되어 있는 이 티커 보이십니까? 여기 블랙락입니다. 블랙락이 실제로 펀드를 어디에? 세큐리타이즈에 상장을 시켰어요. 아주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주목을 받은 요 상품이 마켓캡이 지금 보시면 0.3 빌리언 가까이 됩니다. 3억 불 가까이 되죠. 그리고 이 리퍼블릭 노트, 얘들은 다 미국에 등록돼 있죠. 마찬가지고요. T0 마찬가지입니다. 아닌 것들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애들이 모두 증권으로서 보호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법으로 보호가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빚이죠. 이 빚의 형태로 이제 정부가 뭐 채권이나 뭐 국채 이런 거 있잖아요. 기업채.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뭐 태국이나 이런 데서 막 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냈을 때 특정 기간 이후에 원금과 이자를 주기로 나라가 보증을 한다. 그런 상품들도 있다. 자산에 백업이 되어 있는 이런 상품들, 비겨나 블록스트림, 마이닝 리퍼블릭, HAG 등등의 프로젝트들도 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T0나 에네그라, 밀레니아 사파이어 등등 그런 것들도 있다. 여러 형태를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요거는 부동산 쪽입니다. 이런 게 있다. 이런 상품들 많죠, 되게. 방금 지금 보여드린 거는 다 이런 거래소에 상장이 돼가지고 있는 어떤 나라의 증권법이나 금융 규제에 등록돼 있는 혹은 규제를 받는 그런 애들이에요. 방금 보여드린 거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가 어떤 식으로 구분할지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증권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증권으로서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애들, 여기서도 증권성을 나타내는 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서는 증권이거나 크립토거나 그런 애들. SEC는 되게 강경합니다. 대부분이 증권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모든 회사한테 다 증권이라고 고소를 넣을 건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증권일 수도 있고 크립토일 수도 있고 이런 분류들, 그리고 기타 크립토들, 저는 증권이냐 아니냐로 구분하겠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전에 보셨던 뭐 요런 형태들로 그 특정 토큰이나 코인이 어떤 식으로 구분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뭐냐면 분석을 요청을 저한테 직접 하셨거나 제가 분석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애들이 여기 싹 다 있습니다. 물론 제가 원하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관심이 별로 없었던 건데 구독자님들이 댓글로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한테 이걸 좀 봐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들이 여기 있고요. 사실 이걸 갖다가 아주 깊숙하게 예전에 분석했던 것처럼 들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없을 건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얘는 어떤 형태고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게 되고 얘가 증권일까 아닐까 뭐 그런 거에 대한 뭐 그런 거 혹은 증권형 토큰 쪽에서 어떤 활약을 하게 될 수 있을지 혹은 없을지 그런 개인적인 그냥 사견을 짧게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거 이외에도 관심 갖고 있는 게 많겠죠. 아까 전에 엄청나게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원하시는 게 있으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추가로 이어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여기 있는 것도 제가 영상을 찍다가 요청을 특별히 하신 게 아니면은 건너뛰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요청을 꼭 하신 거는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너무 얼토당토않은 크립토를 말씀을 하신다면 제작은 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토큰 증권 쪽에 RWA 쪽에 반발짝이라도 들어가 있는 애들이라면 한번 같이 한번 살짝 보시죠. 그런 거는 필요할 것 같다. 제가 지금 이런 걸 준비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토큰 증권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증권이냐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당연한데 우리는 그냥 모르겠고 그냥 수익만 나면 돼. 수익이 뭐가 나는 겁니까? 뭐가 돈이 되는 겁니까? 이런 식의 접근은 저는 조언을 전혀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해드려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어떠한 토큰을 분석해 보니까 얘는 뭐고 그 토큰이 회사가 발전함에 따라서 분배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있다. 그리고 어떤 회사가 망했을 때 이거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접근을 하는 게 맞다. 사실은 이게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상품, 예를 들어서 금에 투자했는데 실패했다고 누구한테 뭐라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이 상품으로 분류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증권이 아니고 상품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주체가 없으니까. 홈페이지도 없고 그걸 만든 사람도 없고 상품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죠. 근데 얘네들은 다 있잖아요. 만든 사람도 있고 운영하는 주체도 있고 수익을 나눠 가질 것도 있고 지금 이게 뭐냐 지금 말씀드리는 게 하위 테스트예요. 하위 테스트 하면 다 걸릴 거다 이거죠. 미국 정부가 스탠스를 바꾸지 않는 한 어쨌든 결론은 이런 식으로 분석이 들어갈 거고 저한테 요청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은 그거에 따라서 하나 둘씩 분석해서 아주 짧은 영상으로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요청해 보시죠. 저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번 영상에서는 제가 지금 8월 달에 올해도 두 번째 서밋을 이데일리와 함께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처음 거의 셋업이 시작했는데 그 행사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서 매번 이 짧은 영상에 조금씩 소개를 드리면서 우리가 RWA의 또 토큰 증권 자체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만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플립이었습니다.